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불이겠죠. 우리는 불이 주는 온기와 음식 덕분에 생존할 수 있었고 문명 또한 발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류에게 불은 축복이었지만 한편으론 두려운 존재이기도 했는데요. 불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소중한 것들이 잿더미가 되기도 했죠. 문명이 고도화되면서 불이 나는 원인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이 난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며 그 원인을 쫓는 과학수사 분야, 화재 감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사건수사연구소,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법과학자 장윤식 교수, 경찰 범죄 분석가 장광호 경정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잿더미 속의 진실로 잡아봤는데요. 화재 현장을 보면 현장 보존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처참합니다. 그 속에서 화재의 원인을 찾아내고 수사의 실마리를 잡아낸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일 텐데요. 지금부터 두 분과 함께 화재 감식에 대해 심도 있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죠. 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네, 불은 현장에 흔적을 남기죠. 장 교수,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이게 과학수사의 철칙 아닙니까? 에드문드 로카드르가 그렇죠. 에드몽 로카르가 이야기한 화재 역시, 불 역시 접촉의 한 부분일 테고 흔적을 남길 텐데 문제는 그 흔적을 찾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흔적을 찾아내서 수사의 단서를 찾는 작업이 화재 감식이잖아요. 과학수사 내에서 화재 감식이 차지하는 위치, 어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화재 굉장히 파괴적인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불이 크면 클수록 증거가 더 적다는 거죠. 불이 클수록 증거는 작다. 남는 흔적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과학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중요한데요. 네. 전체적인 화재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과학 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범죄 현장을 조사하는 CSI, 네. 그다음에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를 실험실로 가져가서 정밀 분석하고 감정하는 현장 검증, 네. 감정, 네. 그 두 분야가 앞에 이제 현장 감식은 주로 경찰에서, 뒤에 경찰이 현장에 나가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CSI, 그렇죠. 가져온 실험실 내에서 그것을 분석하는 감정. 예. 네. 현장 감식은 주로 경찰의 역할이고 네. 현장 감정은 주로 과학자의 네. 역할입니다. 국과수에서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예. 현장 감식은 이런 현장 수사 중에서 화재 수사에 특화된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야말로 잿더미가 된 현장 속에서 단서를 찾는다는 것, 화재 감식을 과학수사계의 극한 직업이라고 부를만 할 것 같습니다. 장강호 경정,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화재 현장에서의 현장 감식. 화재 현장이 이제 위험합니다. 네. 유독가스가 많고요. 예. 화재나 재폭발의 위험성, 네. 그리고 물리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찔리거나 다칠 위험도 높습니다. 예, 예. 경찰에서 화재만을 전문으로 감식할 수 있는 전문 요원을 21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 전문 화재 감식 요원이 21명, 경찰 전체. 예. 예. 그런데 다 타버린 화재 현장에서 원인을 밝혀내서 네. 방화냐 실화냐 밝히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예, 이 사람들의 높은 식견이 요구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경찰청은 좀 더 많은 전문 요원을 증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2년, 3년 전이었죠. 아마 그 화재 현장에서 이미 다 진화가 된 현장으로 보고 현장 화재 조사를 하던 소방 화재 요원이 예. 숨어있던 불이 다시 살아나면서 무너지고 그래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제천 화재 현장도 제가 가봤지만 뭐 수천도, 삼천도, 네. 사천도가 넘는 그런 그 화염 속에서 작업을 네. 해야 되고 화재 감식은 정말 위험하고 힘든 것 같아요. 예, 화재 현장의 위험성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굉장히 어려운 연구 주제입니다. 네네. 이런 그 화재 현장의 그 어려움, 가장 중요한 게 불이 최초에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렇죠. 발화점이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할 텐데 모든 게 다 타버린 그 화재 현장에서 도대체 처음에 불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네, 화재 감식의 이제 핵심이
화재의 원인을 밝히고 네. 정확하게 피해 산정을 하는 거거든요. 피해는 굉장히 큰 어떤 이해관계 충돌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한 피해 산정도 중요한데 네, 이게 방화냐 실화냐 예. 또는 뭐 어떤 전기 누전이냐 여기에 따라서 보험이 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뭐 이해관계가 엄청나잖아요. 어마어마한 예, 예. 규모의 그 쟁송이 걸리기가 십상인데요. 네. 우리가 불이 나는 현상이 결국 이제 연소라는 과학적인 현상이죠. 네. 연소가 되려면 탈 수 있는 가연물이 있어야 되고 예.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고 네. 불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 열이 가해져야 되는데 예. 그게 가해진다 해도 일정 수준이 계속 가해져서 예. 그 탈 수 있는 가연물이 스스로 탈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우리는 그걸 발화라고 합니다. 아. 예, 그 발화가 점점 이제 번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번져 나갈 때 그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현상들이 나타내주는 말 그대로 흔적들이 있습니다. 아, 스스로 불이 나는 발화가 나타내는 독특한 흔적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쉽게는 네. 발화부가 가장 많이 탑니다. 아. 예, 거기서부터 불이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벽에서 타면 그게 V자 모양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네. 올라가면서 태우는데 페인트가 탈 때, 나무가 탈 때, 콘크리트에 열이 가해질 때 어떤 특정한 형상이 일어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전구가 탈 때는 전구는 어느 방향에서 불이 들어와서 어느 쪽이 녹아 들어갔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아하, 그래서 예, 예. 그것들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가지고 네. 어느 장소에서 발생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아하. 더 세부적으로 그 주변에서 네. 실제 발화의 원인이 됐던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확인되면 불을 아하. 특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네. 발화 지점이 이제 한 개로 확인이 되면 좋은데 예. 경우에 따라서는 2개 이상이 확인이 되는 경우가 아,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불이 그렇죠. 동시에 그런데 일어나는. 네. 그런 여러 군데 동시가 발생하는 것은 어떤 사고나 우연에 의한 경우가 드물고 네. 방화인 경우가 많다는 아, 거죠. 일부러 여러 곳에. 그렇죠. 네. 그런 다중 발화 지점이 확인되는 것은 일종의 방화를 나타내는 강력한 징후로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방화의 있습니다. 시그니처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장경정. 앞서도 우리가 화재 현장은 무척 위험하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조사한다는 것에 위험성이 뒤따르잖아요. 네. 사람이 안 들어가고 조사하는 방법도 새로 도입됐다면서요? 예, 아직 연구 단계에 있는 기술인데요. 아직 연구 단계. 예, 기체 분석 기법이라는 겁니다. 아. 그 화재 현장, 사고 현장에 한 스마트폰 정도의 작은 기체 포집 장치를 설치하고 네. 거기 현장의 기체를 수집해서 예. 그것을 연구실에 있는 전용 분석 장비에 넣으면은 네. 그 화재 현장에서 어떠한 기체가 있었는가, 예. 그다음에 시간대별로 성분이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하. 아직 감정의 의견으로 낼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한 기준은 아직 않지만 예. 참고 사항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 예, 예. 일례로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다른 인화성 물질이 발견하지 못했지만 네. 포집한 기체 속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신나 성분이 발견이 돼서 방화의 단서가 있지 않겠나라고 전환에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 예, 예. 장 교수, 그런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화재의 원인 밝혔는데 나중에 오히려 사람의 진술 때문에 그것이 뒤바뀐 사례도 있다면서요? 네, 아쉽게도 종종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2년도에 양평에서 이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서 네. 4세 여자 아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아, 어린이가 사망한. 네.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유력한 발화 요인이 전기 합선, 예. 보통 이제 우리가 단락큰이라고 하는 단락큰. 합선의 흔적이 나타나서 예. 그것들이 이제 유령한 발화의 원인으로 해서 사고로 처리가 됐던 거죠. 네. 그런데 그게 2002년에 있었던 일인데 9년이 지나서 9년이 지나서 어떠한 갈등 관계 속에서 결국에는 예. 친부 아버지가 네. 홧김에 가솔린에 불을 붙여서 방화로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아이고, 예. 단락큰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많은 우리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기 화재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은 전기 누전인데. 근데 전기의 화재 누전하고 이제 합선은 조금 다르죠. 아, 예, 합선에 의한 합선이든지, 경우도 예. 있고 물론 누전의 경우도 네, 있습니다만 전기인데 어쨌든. 합선에 의해서 발생을 했을 때는 그 나타내는 모양이 비슷한데 실제 원인이 그것이 합선의 사고인 경우도 있고 화재의 결과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 화재 때문에 합선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단락근이 나타날 그래서 수가 뭐 있단 말이죠. 1차 단락근, 2차 단락근, 뭐 용융훈 이런 전문 용어를 씁니다만 네. 그걸 구별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아, 현장에 많은 다른 증거들이 보강이 안 된다면 예. 종종 그것을 아하. 사고의 원인으로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아쉽지만 그런 일들이 뭐 가끔 종종 발생을 발견되고요. 네네.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일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국가의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이것은 의심, 방화의 의심이 있는 것으로 보고 네네. 진행을 해서 방화가 아닌 것이 확인이 되면 방화의 혐의를 털어버리는 아하. 이런 경우도 있는데 네. 국내에서는 현재로서는 방화의 흔적이 나올 때까지는 네. 방화에 관한 증거를 더 찾아야 되는 것으로 이것이- 거꾸로군요. 예, 그래서 예. 국내는 방화범 검거율이 다른 강력범죄처럼 굉장히 높은 편인데 네. 이것이 방화의 검거율이 낮은 어떤 일부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네. 사실은 방화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예. 압력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하. 예, 수사관들은 반드시 우리는 굉장히 높은 검거율을 유지를 해야 되고 방화를 미제로 남겨서는 안 된다. 네. 이것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어느 정도에는 네, 생각할 어떤 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처럼 화재 감식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 바로 상당수 다른 범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희열을 느꼈다. 희열을 느꼈다. 이 말은 97번이나 불을 지른 연쇄 방화범이 밝힌 범행의 이유였는데요. 실제로 화재 유형 중 방화에 의한 화재, 상당히 커다란 한 축 차지하고 있죠. 예. 경찰은 화재 원인을 방화냐 실화냐 원인 미상이냐 소방은 좀 더 다양하게 전기, 화학, 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치고 있습니다. 예, 이 1년에 방화가 한 4만여 건, 화재가 4만여 건 정도 발생하는데 네, 방화는 800에서 900, 약 2에서 3% 정도의 비율입니다. 예. 장 교수 앞서도 쭉 그 방화 문제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주 짧게 방화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짓는 기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짧게 설명드리는 것은 어렵긴 한데 네. 대표적인 거 한 가지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스스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네. 그게 생각보다 많은 열이 장기적으로 주어져야 되거든요. 스스로 불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예. 뭐 보통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촉진제라고 하는데 촉진제. 그 촉진제가 이러한 인화성 액체 잔류물이라고 하는데 네,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 가솔린이나 등유나 경유나 이러한 촉진제가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예. 가장 흔한 방화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사실은 뭐 연쇄 살인이나 성범죄 이런 분석을 많이 했지만 방화 사건에 참여한 적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 사건이었거든요. 참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지역의 공포 불안을 많이 야기했던 그런 사건이기도 했는데 네. 결국 17년간 방화를 계속해서 3억 원이라는 현상금이 걸려 있었잖아요. 네. 근데 결국 경찰의 끈질긴 추적과 수사 끝에 네. 붙잡혔죠. 네. 네. 94년부터 2011년까지 97회니까 거의 지역사회에선 다 네. 아주 큰 문제였던 겁니다. 그렇죠. 예, 좀 네. 이례적으로 현상금도 걸렸고 네. 맨 처음에 500만 원을 시작했던 현상금이 3천만 원, 1억, 3억까지 올라갔어요. 예.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검거 직전에 방화 현장과 주택 단지를 있는 CCTV 단지에서 네, 아파트로 동선을 내려오는 그 보고, 길에 네, 예, 그렇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주변 일대를 보고 또 기지국 수사를 통해 점점 용의자를 축소해가면서 네. 범인을 잡았던 사례입니다. 네, 당시에 제가 면담을 좀 실시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에 그 산에서 네. 흔히 이제 화전이라고 하죠. 그렇죠. 불을 내서 일부는 그런 농사하는 네. 현장에서 크다가 이주를 해오고 그리고 이제 가정 문제 때문에 많은 그 분노가 어렸을 때부터 차 있었던 것. 네. 근데 이분이 결국 왜 그런 불을 질렀느냐? 그 인근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너무나 안정된 직업이었고 왜 도대체가 그런 일을 할 사람으로 안 보이는데 그렇죠. 불을 지르고 나면 너무나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네, 후련함을 기쁘고 느꼈다. 후련함을 느꼈다, 희열을 느꼈다 이런 진술을 했잖아요. 네. 결국 그게 그 흔히들 방화광, 예, 파이로매니아라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파이로매니아로 진단받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극히 조건이 드물죠. 예, 극히, 있고 예. 또 많은 경우에는 한 18세 전후 네, 이 정도에서 진단을 받는다고 알고 있고 국내에서 아마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방화라는 게
저 경우도 그렇지만 불을 지르면 모든 게 확 삽시간에 불타오르고 사라져 버리고 그러면서 강한 어떤 쾌락 욕구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참지 못할 병으로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네, 그런 부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잿더미 속의 진실. 네, 지금까지 충동이나 불이 주는 자극 때문에 방화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즉 범죄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하는 은폐형 방화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강호순 사건 제가 분석 참여했을 때 최초의 4명 실종 단계부터 사실 수사 자문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핵심이 강호순이 결국 자기가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차량을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전에 자기가 4번째 부인과 장모를 역시 화재로 사망하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방화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현장 사진, 현장에서 사라졌는데 사진을 보고 결국 방화 혐의를 입증한 거 아닙니까? 네. 2005년에 이제 사실은 다른 네. 사건들이 발생하기 앞서서 먼저 일어났던 걸로 먼저 일어났었죠. 확인했는데 예. 사실은 그때도 이제 의심이 가는 정황들이 있었죠. 네. 보험 그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에 보험을 많이 거액을 했었다든지, 가입하고요. 그다음에 현장 상황에 대한 뭐 네. 이런 예를 들어서 이나물질도 발견이 됐죠. 사진에 찍혀 있었잖아요. 됐었고 예. 또 거기에 뭐 모기향이 네. 있었는데 그 모기향을 피우기에는 그때는 온도가 낮은 이제 가을이었다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었는데 예. 사실 그런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스모킹건이 없었던 거죠. 이제 나중에 많은 범죄가 밝혀진 이후에는 네. 아마도 이제 훨씬 더 강력하게 추궁을 하고 더 네. 세밀하게 현장을 살펴보던 중에 그걸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때 예. 범죄 현장을 이제 경찰이 우선 보고 네. 한 3일 후에 국가수사가 가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네. 처음에 검사했을 때 있었던 그 쉽게 말해 아까 말씀드렸던 촉진제 용기, 예. 개솔린 용기, 개솔린의 흔적은 나왔는데 개솔린 가져갔던 용기가 세 번째 3일 후에 국가수가 갔을 때는 없어진 거예요. 없어져 그걸 버렸죠. 이제 국가서 갔을 때 현장에 강호순이 없었죠. 예. 들어가서 가져갔다 이렇게 나중에 확인이 됐는데 저는 네. 이제 과학 수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만약에 그 용기를 찾을 수 있었다면 예. 그 용기에 남아 있는 잔류물과 현장에서의 그 발견된 가솔린의 흔적들을 확인을 해서 네. 그게 일종의 이제 서브 클래스 캐릭터리스틱. 만약에 그때 그렇게 해서 방화 혐의가 인정되었었더라면 강호순 연쇄살인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예, 너무 안타까운, 아쉽죠. 너무나 안타깝고 예, 아쉬운 아쉽죠. 화재 감식의 중요성이 확인된 사건인데요. 네. 장광호 경정, 다른 사건도 화재 감식을 통해서 사실 사건의 진실이 네. 밝혀진 이런 사건들도 또 있죠. 예, 2010년에 파주에서 발생했던 화재 현장이었습니다. 예. 72세 그 노모가 화재 현장에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예. 당시 현장 감식 요원들이 좀 새로운 기법인데요. 네. 코에 빨대를 꽂고 시신의 코에 빨대를 꽂고 시신의 코에 빨대를 꽂고 아주 예. 면봉을 깊숙이 넣어서 예. 코 안에서 매연의 흔적이 발견되는가를 찾는 겁니다. 예. 만약에 매연의 흔적이 발견된다면 네. 질식사나 산소 부족으로 사망했다라는 살아있을 때 호흡을 하면서 매연을 들이마신 예. 거니까. 예, 추정을 할 수 있는데 네. 이 시신의 경우에는 면봉에 발견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미 죽은 상태에서 예. 그 이후에 불이 난 거군요. 예. 그러면 굉장히 수사팀을 긴장시키는 정보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정황을 가지고 네. 최초의 신고를 한 노모의 아들을 오히려 그 당시에 사실 몇 가지 점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네. 불이 났다 엄마를 구해주라가 아니라 불이 났다 엄마가 죽었다라고 이웃들한테 소리를 질렀거든요. 좀 예. 일반적이지 않은 반응이죠. 예, 이 과정을 예.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동선과 알리바이를 찾아서 살인의 자백을 받고 네, 실체를 네. 발견한 사건이었습니다. 네네. 네, 오늘 사건수사연구소에서는 화재 감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모든 것이 소실된 참담한 현장 속에서도 과학수사는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